안녕하세요. 2025년 3월 10일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할 주제는 심장병으로 진단받았고 이노절 처방받았는데 저희 병원에 질소혈증으로 내원해서 입원 치료했었던 증례입니다. 3.5kg의 11년형 캐스트레드 메일 치화박연인데요. 12월 30일 연말이네요. 연말에 내원했던 환자고요. C컴플레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병 투약 중에 식욕 감소랑 구토를 보여서 내원했습니다. 병력을 보니까요. 저희 병원 내원하기 한 달 보름 전인 11월 중순쯤에 기침이 있어서 지역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엑셀 찍어보니까 폐에 물이 찼다. 그래서 이뇨제 주사하고 심장약, 피모벤단, 퓨로세마이드, 에날라프릴, 스피로락톤 등등을 처방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뇨제가 과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신체 검사를 해봤는데 심장 잡으면 들리긴 해요. 그러나 너무 약해요. 떠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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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제 정상음 그대로 들린 상황이었고 그 떠덕 떠덕 하는 사이에 약간 잡음이 살짝 들릴까 말까 한 정도의 잡음만 들리고 있었습니다. 엑셀 찍어봤는데요. 트라키아 거상되어 있는 건 있습니다. 즉 트라키아가 버테브라, 즉 흉추랑 거의 평행하게 하죠. 근데 LA 확장은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고 우측 심장이 약간 좀 확장되어 있는 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VD 사진을 본다면 폐는 상당히 깨끗한 상황이었죠. 즉 이뇨제를 먹고 있기 때문에 폐부종 같은 건 없겠죠. 그리고 이제 심장 초음파를 좀 봤는데요. 일단 에어타랑 LA 레이쇼가 한 1.25 정도. 정상에 가깝죠. 거의 LA 확장이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일단 엠모드 상에서 모자이크 패턴도 거의 보이진 않았었고, 그 다음에 대동맥하고 폐동맥 사이의 비율도 거의 비슷한 상상이었고요. 그렇지만 AR이 경미하게 좀 있었습니다. 에어티 리거지테이션이. 그리고 참청판 역류도 칼라도프레상에서 물랑말랑 하는 정도. 그러나 이제 벨로시티는 3.23m/s 정도. 압력 차는 42mm 정도. 약간 마일드 투 마더리트 정도의 퍼멀 하이퍼텐션이 있다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심장병, 즉 2000바 폐쇄부전증이 심하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프로벤피는 일단 정상이 나왔고요. 네, BUN 177.6mg 데시리터, 그 다음에 크리아틴은 3.0, 그 다음에 인이 13.3으로 일단 마더리트 투 시비얼 정도는 아조테미아를 통과했죠. 또 이뇨제가 과다한 상황이었죠. 거기다가 브로드캐스트를 했더니만 소듐이 135, 그 다음에 클로라이드가 91. 일단 이뇨제 때문에 소듐하고 클로라이드가 감소되었겠죠. PCO2는 53.2로 증가되어 있는데 아마도 체열하면서 호흡성 산증이 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이 환자는 일단 심장병은 매우 경미한 상태로 일단 진단을 하였고요. 이뇨제 처방이 지금 현재로 필요 없기 때문에 일단 심장약 중단하자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이뇨제를 이뇨제 처방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콜랩스가 돼서 MR 자체가 상당히 마일드하게 디텍이 된 게 아닐까, 경미하게 된 게 아닐까, 그런 것도 있겠으나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뇨제 중단하고 수액 처치 천천히 하면서 구토가 있기 때문에 메라피네트 항구토제라든지 경미하게 항생제를 좀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료랑 물을 주면서 호흡수 모니터링하고. 사실 이런 경우에 수액을 얼마나 줘야 될까가 사실 고민이 많이 되긴 합니다. 지금 MR이 있긴 하지만 아직 매우 경미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유지 속도 정도로 수액을 처치했고요. 아니면 요도 카테터를 장착하시면 요도 카테터 장착하고 소변량이 나오는 양을 4시간 또는 6시간마다 재면서 오줌량에 따라 수액 처치를 할 수 있는데 초기에는 탈수량이 있다고 한다면 탈수량 평가해서 이런 환자들은 짧게 탈수 교정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한 24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교정하는 방법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했다가 폐에 물 찼던 경우도 좀 있어가지고 그냥 0.9% NaCl에다가
유지 속도 살짝 좀 증가된 한 15 정도 ml/hour 정도로 일단 투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31일, 1월 1일 한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 엑셀도 찍어봤는데요. 사실은 중간에 호흡수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호흡수가 많이 증가된다면 엑셀 찍어본다든지 아니면 걱정이 된다면 아침, 저녁마다 엑셀 찍어서 폐부종이 발생하는지 계속 모니터링 해봤어요. 그러나 이틀 정도 지났을 때도 폐는 깨끗한 양상이었고요. 혈액 검사상에서는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교정되는 게 아니라 다음날 확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면서 0.45% 바꾸고 나니까 좀 떨어졌고요. CL도 바로 교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단 PCO2는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흡성 산증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알칼로시스가 좀 있는 상황이었죠. 사실 이 정도로 치료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지켜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비유행 같은 경우는 177.6에서 다음날 77.5 그리고 1월 1일 날은 41.6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크리아티닌은 3.0에서 다음날 31일 날 1.0으로 떨어졌고 인도 13.4에서 4.1로 바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날 아조테미아, 프리리나 아조테미아 정도 비위안이 41.6으로 잠깐 약간 증가된 정도는 있긴 하지만 괜찮을 것 같아서 어떤 약도 처방하지 않고 일단 통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월 4일 날 와서 검사했을 때도 비위안만 34 정도로 살짝 올라간 정도. 그러나 이 정도 떨어졌죠. 그리고 1월 29일 날 재검을 하는데 알부민도 4.0이고 그 다음에 토탈 프로테인은 12.0 그 다음에 토탈 칼슘도 15.5가 나왔어요. 그리고 비위엔도 82호. 그래서 그 내용을 크리아틴은 거의 측정이 안 됐고 근데 쭉 보니까 TG가 1580 고지혈증이 심하네요. 아마도 고지혈증 때문에 이런 수치도 영향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내원할 때 일단 공복 상태로 내원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잊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지혈증이 심한 것 때문에 이런 알부민, 그다음에 토탈 프로테인, 비유엔, 그다음에 칼슘도 에러가 난 것 같아서 보호자한테 2월 6일 날 와서 혈전 검사 한번 다시 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수치들이 다 괜찮죠. 비유엔만 36.5 정도로 살짝 증가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1월 29일 날 심장 초음파를 다시 봤는데요. 약간의 모자이크 패턴이 조금 생기긴 했습니다. 그리고 LA, AO, AOC는 1.24 정도. 별 차이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모자이크 패턴이 좀 더 심해진 거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전에는 MR을 재보면 거의 보이질 않았는데 이렇게 약하게 MR이 있는 게 확인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TR도 이전보다 좀 심해졌네요. TR이 3.68m/s고 압력차는 53mAh 정도. 일단 중등 정도의 펄모널 하이퍼텐션이 있는 상태. 치과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겠죠. 상부 호흡기 쪽 폐쇄 부전증, 즉 영국의 노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코골이 많이 심하다면 나이 들면서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실데나필 같은 약을 처방할 정도는 아니죠. 좀 더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R도 좀 있는 상태. 경미하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모니터링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심장병 있었던 것은 왜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심장병은 있지만 피모멘단이라든지 또는 이노제 또는 실데나필을 처방할 정도는 아니겠죠. 그래서 보호자한테 한 6개월 정도 이더 재검을 하자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왜 심장병이 심하지 않은데 방사선 촬영은 폐부종, 펄모널 에데마가 있어서 이노제를 처방했을까? 의심할 수 있는 거는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디지털로 촬영했잖아요. 언더 익스포저 되지 않았을까? 즉 방사선 조사량이 모자라서 폐 전체가 좀 하얗게 보이는 게 아니었을까? 제 추정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사진을 받아보진 않았기, 즉 방사선 사진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심음 청진과 방사선 촬영만으로 심장이 많이 커져 있어 심장병 때문에 기침을 한다는 걸 진단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이노제만 처방해서 탈수를 유발하고 그래서 질소혈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건 심장병이 있는 환자에서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경우들이 간간히 있긴 있습니다.
뭐 심장병이 없는데 또는 경미한데 기침을 한다는 이유로 피모멘단과 이노제를 처방했는데 투여하고 나니까 BUN이 뭐 200대까지 크레아틴이 10몇까지 올라갔던 경우도 있어요. 그 환자도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수액 처치하고 나서 다 아조테미아가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심장 초음파를 재진했지만 2.8 역류가 확인되지 않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검사나 방사선만으로 심장병을 진단하려고 할 때는 좀 주의가 많이 요하도록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엑셀 촬영하게 된다면 지금처럼 흉추랑 트래키아가 그냥 평행하게 가기 때문에 신비대가 있어서 청지자 잡음이 있으면 2.8 폐쇄분전증 심장병 때문에 기관지 압박돼가지고 기침하는 거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일단 심장 초음파를 보게 된다면 LA가 확정이 없다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적습니다. 그래서 비보상성일 경우에 디컴pen세이트일 경우에는 LA가 확정 없이도 폐부종이 오는 경우도 있긴 하죠. 그런 경우가 드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심장병에 의해서 신비대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환자처럼 트레아키아가 거의 흉추에 거의 붙게 돼요. 그리고 그러다 이 심장 크기가 많이 커지니까 트레아키아가 도달로 엘리베이션 되는 그리고 이렇게 LA 쪽이 많이 확장이 되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VHS를 많이 재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객관적인 지표고 그냥 인상적으로 딱 보면 LA 확장돼 있고 트라키아가 거상되어 있는 신비대가 있다면 이것 때문에 기침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환자들은 에코를 보게 되면 LA랑 에어타랑 LA 레이셔를 보게 된다면 LA AO 레이셔가 2.4까지 상당히 많이 커져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이제 정말 이노제 피모에다뿐만 아니라 이노제 처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말 폐부종 있는 환자들은 이렇게 신비대가 심하면서 코달롭 쪽에 이렇게 오페시티가 올라가요. 크라넬 쪽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호기시에 촬영하다 보면 코달롭이 오페시티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건 좀 주의 있게 좀 보긴 하셔야 되고 얘는 이제 VD로 촬영하기 힘든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억지로 조심스럽게 촬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랍스터 쪽은 괜찮은데 라이트 쪽으로 크라넬롭하고 코달롭 쪽에 다 오페시티가 올라가 있는 양상들.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인 이노제 처치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이제 피모벤단이라는 주사제로 일단 IV 해주고 그 다음에 라식스를 IV 합니다. 라식스를 CRI로 투여하게 되면 되겠죠. 사실 이제 피모벤단 주사제가 없을 때에는 과거에 이제 도뷰타민이라는 아이로트로픽 에이전트를 CRI로 달고 그 다음에 혈관 이완제, 특히 정맥 이완제로서 나이트로프로사이드를 CRI로 같이 달아줬었어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퓨로세마이드를 IV하고 CRI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개를 다 CRI로 달아야 돼요. 즉 펌프를 사용해야 되는 되게 어려운 점이 있었죠. 최근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휴무인을 사용했는데 혈압이 낮은 것 같다고 도뷰타민을 같이 CRI를 달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피모벤단이라든지 도비타민 둘 다 아이노트로픽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강심제를 둘 다 같이 쓰게 된다면 부정맥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모벤단이 없다면 도비타민을 사용할 수 있긴 하겠지만 피모벤단이 있다면 피모벤단을 사용하는 상태에서는 강심제의 도비타민을 같이 쓰는 것은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또 하나 더 설명 좀 드리고요. 사실 이제 피모벤단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포스파 다이에스터러지 타입 3인 이 엠니돌이라든지 밀리노 사람에서 사용하고 있는 PD 타입 3 에이전트를 사용했던 경우도 있어요. 엠니돌은 저도 써본 적은 없고요. 밀리노만 좀 이런 용량으로 CRI로 퓨로세마이드랑 컴비네이션해서 사용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밀리노 같은 경우에도 강심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밀리노를 사용하면서 도비타민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 ECG를 한번 모니터링 달아보세요. 그렇게 되면 부정맥들이 있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심제에 있는 약물들을 같이 주입하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피모벤단은 아이노트로피 강심제 역할도 있지만 베노다일레터 즉 혈관을 이완시켜주는 역할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되게 이상적인 약물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플로라마이드를
CRI 달 때에는 두 가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냥 5앰플, 즉 10ml죠. 여기에다가 NS 40ml 섞게 되면 ml당 2mg이 됩니다. 그래서 kg당 0.5ml씩 투여하게 된다면 이것이 kg당 1mg이 됩니다. 만약에 5kg가 있다면 2.5ml/h로 달면 1mg/kg/h로 달게 되는 거죠. 아니면 10kg짜리가 있는데 0.5니까 5ml/h가 되겠죠. 그리고 정말 폐부종이 심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1mg/kg/h로 투여해서는 정말 효과 보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1.5mg/kg/h나 또는 2mg/kg/h로 증량을 해서 짧게는 2시간, 4시간 정도 CRI로 투여하고 감량하는 방법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응급 환자에서만 쓰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작은 개체일 경우 이걸 사용하게 되면 제가 이제 5kg를 예를 들었는데 5kg면 2.5ml죠. 2.5ml로 그냥 단독으로 CRI에 들어간다면 안 막히는 경우도 있지만 수액 속도가 너무 느려서 막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뭐 1ml/h로 CRI에 닿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느린 속도다 보니까 환자들이 뭐 다리를 구부리고 있다든지 한다면 잘 안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퓨로세마이드를 딜리버리하는 개념으로 그냥 속도를 킬로그램으로 상관없이 적어도 3ml/h로 투여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방법을 사용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2시간 정도 투여한다면 이노제랑 수액이랑 다 하면 총 36ml잖아요. 그래서 3ml/h라고 한다면 12시간 정도 투여할 수 있으니까. 사실 12시간 투여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시리ን지 펌프 달아주고 환자한테 갈 때까지 익스텐지 튜브가 5에서 한 10ml 정도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2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짧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뇨제도 12시간 정도 투여할 양을 계산하게 돼요. 그래서 5kg이라고 한다면 1mg/kg/h로 투여할 때 이 환자 이뇨제 양은 60mg이 되죠. 이 라식스가 ml당 2ml당 20ml 들어있으니까 60mg면 3ml 되겠죠. 그리고 토탈을 36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수액은 36에서 이뇨제인 6ml를 빼주면 30이겠죠. 즉 이뇨제 6ml에다가 노멀 살라인 30ml을 더하게 되면 총 36ml 되잖아요. 그거를 3ml/h로 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개체일 때는 이런 방법을 써야 돼요. 그리고 폐부종 환자들 치료할 때 수액은 얼마를 넣어야 돼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심장병 환자가 폐부종이 왔다는 얘기는 과수화된 상태, 즉 오버하이드레이트 상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수액을 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퓨로세마이드를 CRI 할 때 수액을 다는 거는 수액 추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고요. 이 퓨로세마이드라는 약물을 CRI로, 즉 지속적으로 천천히 들어가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정도만 들어가는 겁니다. 예, 이 환자, 오늘 좀 증례 발표해드렸던 내용은 심장병이 경미한데 기침을 한다는 이유랑 심장 청진했을 때 잡음이 있다는 많은 이유로 이뇨제를 사용했던 환자입니다. 일단 심장병이 심하지 않았던 환자인데 심장약 이뇨제를 줌으로 인해서 질소혈증이 발생했던. 그래서 심장병을 진단하고 약물 처방할 때 주증상이 있고 심장 잡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방의 확장 그리고 정말 심장이 기관지들을 압박하는 소견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잘 좀 체크를 하고 심장약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그런 케이스도 있었기 때문에 한번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서 감사하고요. 제가 시간이 되면 자주 하도록 할게요. 바쁘면 자주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